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 저랑 풀이가 다르시면 빗금 쳐주세요. 틀렸다고. 맞아도 틀린 거예요. 자, A가 6제곱근 2-루트3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 보고 무슨 근호라고 하죠? 이중근호라고 하죠. 여러분 이중근호 배웠나요? 안 배웠죠?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행위가 뭐예요? A의 6제곱이 2-루트3이라는 걸 이걸 보기도 전에 써야 돼요. 안 배우는 거니까 저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다음 이 친구 분수 안에 음수 제곱이 나왔죠? 그럼 이건 A제곱 분의 1이죠? 즉 이 식이 무슨 식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번분수식이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분수 안에 분수가 나왔어요. 그럼 번분수식의 목표가 뭐예요? 번분수식 탈출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번분수식 형태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가장 힘이 센 애가 누구예요? 얘죠, 얘. A의 마이너스 10제곱. 그럼 분자에 뭘 곱해야 돼요? A에 10제곱을 곱하고 싶으니까 너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는 거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A의 12제곱으로 묶어도 될까요? 여기 A제곱으로 또 묶이죠? 그러면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짝짝짝짝 A의 8제곱까지 이렇게 묶여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분자는 뭐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1.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마지막 A 마이너스 2제곱이랑 곱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12제곱. 근데 내가 아는 건 A야? 내가 A 알아 몰라? 너네 A 아니 모르니? 모른다 라고 생각해야 돼. 쌤 저 A 아는데요? 그러든가. 나는 몰라. 그럼 이 친구 A의 6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7 마이너스 4 루트 3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중근호 이야기 그리고 번분수식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돼요. 이 문제를 못 풀까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쉬운 문제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키포인트를 모아서 이걸 짜깁기 해서 고난도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66번이에요. 실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기억. 양의 실수 나왔습니다. 양의 실수 C에 대해서 양의 실수에 A제곱하고 B제곱 했을 때 같으면 A, B가 같다. 맞습니까? 틀렸죠. 마치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수함수의 1대1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요.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지수함수의 밑조건을 조심해야겠죠? a 몇이면 안 돼요? 얘는 뭐라 쓰면 돼? 반의 c는 1. a가 b가 다른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다음 니은입니다. 자, A, B 둘 다 1보다 크고 B가 A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A의 B제곱이 B의 A제곱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맞는 것 같지 않아? 맞는 것 같지 않니? 아닌 것 같지? 얘들아,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뭐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무슨 말이야? 지수함수꼴로 등장한다는 걸 우리는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표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보통 무슨 뜻이야?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니니? 그치? 여러분 봐봐요. x제곱과 2의 x제곱이란 친구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빨라요? 결국엔 얘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10만 대입해 보세요. 얘 10 넣으면 뭐 돼요? 100. 너는 1024예요, 여러분. 자, a의 b제곱과 b의 a제곱 중 b가 더 큰 상황에서 누가 더 클 확률이 높죠? 얘가 클 확률이 높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뭔가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지수가 더 크니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준다는 거지. 하지만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친구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통수학 2 명제 절대부등식에서 배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는 걸 밝히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죠. 첫 번째, A-B의 부호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트 3이 1보다 크죠?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해요? 못해요, 여러분? 증명할 줄 몰라요? 중3으로 돌아가세요. 제곱하지 않나요? 루트 3의 제곱과 1의 제곱이 있으면 넌 3이고 넌 1이에요. 그럼 3은 1보다 크죠? 그럼 얘가 성립하죠? 왜요? 왜 성립하죠? 왜 성립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얘가 성립하는가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왜? 얘를 증명하라는 상황에서 이 명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증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 3이 자연수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3은 자연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친구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라 하여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뭐예요? 양수죠. 그럼 너의 부호는 누구의 부호와 같아? 얘의 부호와 같은 거지. 근데 얘가 2로 0보다 크잖아. 따라서 얘도 0보다 큰 거지.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서 루트 3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해됐니?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친구도 너의 부호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야? a-b가 0보다 크면 양변에 b를 더해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a-b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방금 했던 거죠. 너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조건이 하나 있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근데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랑 부호가 같진 않잖아. 공유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배제한다는 거지. 뭐 때문이야? 이 친구 양수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죠. 둘 다 0보다 커요. 그러면 b분의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b를 곱해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밝힐 수 있죠. 그래서 b분의 a와 1을 대소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공통수학 2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이런 관점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갑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a, b 둘 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댔지. 그러니까 저쪽 말고 이쪽은 안 가져오고 이쪽만 가져와 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함수가 뭐 하고 있어?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1과 x2가 있어서 만약 너가 더 크면 함수에 대입해도 어때? 그 함수값이 더 크다는 것이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x1이 있고 x2가 있으면 이렇게 넣었을 때 함수값도 같은 대소를 만족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 2번은 꼭 제곱이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2번에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y는 x제곱의 증가함수니까 거기 대입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 꼭 쟤만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쵸? 꼭 쟤만 쓸 필요 없죠. 여기 뭐 써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미지수가 지수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지수가 지수에 있으니까 뭘 옴싹달싹을 못하는 거야. 그럼 제일 지수 자리에서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거 가능한 게 어디지? 로그. 그렇죠? 다들 한 번씩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잡아줄 수 있지. 자, 간다. 근데 y는 로그 x. 지금 쌤 밑을 몇으로 잡았어? 10으로 잡은 거예요. 상용 로그 잡은 겁니다. 그럼 이 친구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맞습니까? 그리고 1보다 둘 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잖아. 여기보다 큰 A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로그 A의 B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로그 B의 A제곱은 요렇게 쓸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대소와 너의 대소가 공유된다는 거죠. 얘가 더 크다는 뜻은 얘가 더 크다는 것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잘 들어요. 근데 이때 로그 A 양수, 로그 B 양수, B 양수, A 양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양변을 A, B로 나눌 수 있나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양변을 A, B로 나눠요. 양수로 나눈 거니까 어차피 대소 똑같죠? 그럼 뭐가 돼요? A분의 로그 A가 되고 이 친구는 B분의 로그 B가 되죠. 만약 너가 0보다 크면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다는 뜻이고 얘가 더 크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y는 x분의 로그 x의 그래프를 보겠다. 이 뜻이죠. 이해됐어요? 이 친구가 만약 무슨 함수면? 감소함수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렸고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를 살피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래프 알아요? 모르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얘들아? 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어? 쓸 수 있다 치자. 그냥 치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나 저 그래프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얘는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제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참인 명제, 두 번째 거짓인 명제로 나뉘어요. 참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어보면 이 니은이 맞다는 말을 할 거면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줘야지. 참임을 증명을 하셔야 돼. 거짓인 건 어떻게 밝혀요? 증명해야지. 근데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고. 그렇죠. 발레를 들으면 끝나죠. 얘는. 이해됐니? 그럼 얘 보니까 니은은 느낌이 참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다시 한번 처음에 이 친구 첫인상을 생각해봐. 느낌은 그래. 뭔가 얘가 클 것 같아. 근데 증명할 수 있어? 좀 어려워 보이지? 그럼 어디로 가? 발레가 있나? 라고 생각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럼 발레 한번 들어볼까? 발레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B가 높잖아? 그럼 가능성이 희박해져. 그지? B가 높아질수록 이 친구 힘이 너무 세지잖아. 그러니까 B를 몇 정도로 잡을까? 뭐 해봐야 2, 3 정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얘를 2로 잡으면 A는 2분의 3으로 잡겠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타트 모드로 한 요 정도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2의 세제곱이 몇이야? 8. 3의 제곱은? 9.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러분 근데 해설 보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니은의 해설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반의 A는 2, B는 3. 그러니까 해설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니은도 틀렸어요. 아, 기억 니은 다 틀리는 문제 웬만하면 없는데. 다음 디귿입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A의 B분의 1제곱과 B의 A-1제곱을 비교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B-1과 A-1의 부호를 범위를 조사해 봐야겠죠. 넌 0보다 크고 A-1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디귿은 된대. 이거 왜 될까? 왜 될까? 자,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자,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갑니다. 양변의 로그를 잡을게요. 잘 보세요. 로그 A 곱하기 B-1 A-1 곱하기 로그 B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럼 양변에 A-1, B-1 둘 다 나눠요. 둘 다 양수죠? 소율아 집중해. 그럼 얘 뭐가 돼? A-1분의 로그 A가 되고 얘는 B-1분의 로그 B. 쌤 쓴 거 어때? 묘하게 쓰지 지금. 분자 묘하게 쓴 거 보여?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x-1분의 로그 x-0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x, 로그 x와 1,0 사이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죠. 아, 그럼 니은도 다시 보이나요? 니은 x분의 로그 x는 뭐였던 거예요? x, 로그 x와 0,0 사이의 기울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로그 x를 쫙 그어봤습니다. 근데 1보다 커요, 이렇게. AB가. 그러면 이런 얘기지. 이렇게 기울기 잡아봤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기울기 잡아봤을 때 이 친구가 계속 뭐하냐? 증가하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느 순간 무슨 선이 존재해? 접선이 존재하고 그걸 넘어가면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틀렸던 거죠. 증가와 감소가 섞였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1,0이면 어떻습니까? 여기랑 재겠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 기울기 어때요? 계속 감소하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거야. 어렵죠? 어때요? 함정이죠, 함정. 자,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소 비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걸 쌤이 은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줬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있죠. 최대 최소 하면 몇 가지를 떠올려라? 세 가지를 떠올려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최대 최소 뭐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다음 배운 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다음 세 번째라고 해서 쌤이 뭐라고 했냐? 증감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저 친구는 그리고 미적분에 가면 조금 더 강화됩니다. 하겠습니다. 73번. 일단 난 거듭제곱근이 싫어요. n의 3분의 m제곱이라고 작성할게요. 그러면 이 n이라는 친구가 자력으로 이 3분의를 없애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꼴이 되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n이 제곱수냐 세제곱수냐
따라서 케이스가 좀 나뉘어야 된다는 게 느껴지잖아. 저 분모에 있는 3분의 라는 친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알겠어. 그러면 뭐가 있어? 1, 8, 27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때? 다 얘가 뭐가 돼? 1의 m제곱이 되고 2의 m제곱이 되고 3의 m제곱이 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m의 조건은 뭐야? 없어. 그냥 다 돼. 여기서 가능한 게 몇 개? 30 곱하기 3이다 이거야. 그럼 제곱수는 어때? 2의 제곱이라 쳐보자. n이 2의 제곱이야. 그러면 2의 3분의 2m 제곱이 되지 얘들아. 그럼 여러분 잘 봐. 이 2라는 친구가 이 3을 없애는 것에 도움을 줘요? 못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곱수라는 것은 제곱수가 되던 안 되던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n이 세제곱수일 때와 세제곱수가 아닐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제곱수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3과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친구라는 거예요. 5제곱수도 마찬가지죠. 물론 범위를 벗어났지만 6제곱수는 어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제. 그렇지? 6제곱, 얘가 6제곱이 되면 예를 들면 2의 6제곱이야. 그러면 2의 2m제곱 이렇게 되면서 또 m의 제한이 풀려요. 근데 2의 6제곱만 돼도 64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제곱수만 조심해 주십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n에서 3개 빼면 n은 몇 개예요? 27개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m값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m값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3의 배수가 들어와서 이 친구랑 약분이 돼달라는 거죠. 3의 배수가 몇 개? 10개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게 선지 구성 때문에 2번을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불안감이 증폭되죠. 그쵸? 이럴 땐 어딜 살펴야 돼요? 조심할 곳? 조심할 곳? 예를 들어 밑이?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맞추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답이 뭔가 애매해. 뭔가 선지에서만 이렇게 써져 있어. 이거 찍기 너무 무서워. 그럼 확인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야. 밑이? 소수인 곳을 조심해서 봐야 돼. 이럴 때는. 살필 걸 보여줄게. 이 5개를 살피시면 돼요. 사실 2와 3은 둘 중에 하나 살피면 되고 1 조심하란 뜻이고 다음 4는 제곱수 조심하란 뜻이야. 근데 이미 봤잖아. 그러니까 안 본 거야. 6은 합성수의 기본이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합성수는 좀 다른가? 어떻게 규칙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살피면 웬만한 거 다 살폈다고 보시면 돼요. 잘 됐니? 이 문제 풀어본 적 있는 사람?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손 안 들어? 손 안 들어? 이런 문제 이거 무슨 기출인지 느낌 오지 않아? 그치? 풀어봤어? 유난히? 고정에 있을 텐데. 76번 갑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기출 변형이에요.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보겠습니다. fx가 몇 차 함수라고 했어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이런 건 항상 밑줄 그어두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항 함수는 너무 고마운 함수가 됩니다. 가입니다. 자, 이 친구의 근이 뭐냐? xn제곱이 2의 n 플러스 8제곱이 되거나 fx가 0이 되거나죠.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한 실근만 중근이래.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실근이 몇 개라고 하고 있어? 4개라고 하고 있지. 이거 이해되니? 실근이 4개다 이거야. 잘 봐. 반으로 나눠서 이 친구 봐봐.
이런 식 보면 머릿속에 띵 하고 올려야 돼. 2의 n 플러스 8에 n제곱근. 맞지? a의 n제곱근의 정의가 뭐였어? x의 n제곱은 a다의 근이었잖아. 근데 지금 무슨 워딩이 나왔어? 무슨 근? 실근. 그럼 내 머리가 어디로 가야 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 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해봐야 몇 개야? 실근이? 해봐야 2개야. 언제? n이 짝수일 때. 근데 이 친구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실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야. 얘 실근 몇 개라고? 4개라며. 아, 이것도 맥시멈 둘 다 2개씩 가져야 가능한 일인 거잖아. 이해됐니? 따라서 n은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오니? n이 짝수여야 얘가 실근이 2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근이 뭐예요? x는 나 바로 가도 돼? 풀마 2의 n분의 n 플러스 8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 쌤 뭐라 쓴 거야? 풀마 n제곱근 2의 n 플러스 8제곱이라 쓴 거예요. 근데 우리 거듭제곱근 웬만하면 안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원래 실제 기출에서는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실근 다 중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얘네 둘을 근으로 갖게끔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어드밴스드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근으로 가져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니다. 다음 조건 놔보세요. 함수 fx의 최대값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원래 실제로는 음의 정수가 나와요. 얘가 최고정계수 1이어서. 조건 다. fx는 원점을 지난대요. f0은 0이군요. 즉 fx를 조건 다를 이용해서 식작성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실제 기출에서는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항상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 풀 수 있게끔 나와요. 근데 이건 내신 기출이다 보니까 다해서 식작성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아, 이건 내신 특유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러분 내신 볼 때 너무 믿고 위에서부터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죠. 근데 최고차함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뭔 거예요? 풀마 2의 n분의 n 플러스 8 중 하나인 거죠. 얘네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만들어 달라 이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여러분 fx의 그래프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프의 개형을. 만약 이 알파가 플러스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잘 들어봐. 이 조건 가나다. 나 봐봐. 최대값이 자연수래. 어때? 지금 이 축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거 보여? 이 이차함수의 좌우 위치는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왜? 봐봐. 이 친구랑 이 친구 절대값 같으면 어때? 최대값도 같아. 무슨 곱? 거리곱. 모른다? 내가 또 이차함수 얘기해야 돼. 자, 잠깐 언급하고 올게요. 실전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 알파 베타라는 알파, 0과 베타, 0에서 교점을 갖는데요. 그럼 자, 이 친구를 뭐라고 쓸 수 있죠?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작성해 줄 수 있어요. a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래프 모양 보면
아래로 볼록이어서 양수일 것 같지만 음수일 때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k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함수값이 뭐가 돼요? 여기다 k 대입한 거 아닙니까? 그쵸? 즉 함수값 이렇게 쓸게요. x에 k를 대입한 y의 값은 a 곱하기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가 되잖아. 이렇게. 근데 결국 k 마이너스 알파랑 k 마이너스 베타가 뭐냐는 거야. 이 거리와 이 거리라는 거지. 예를 들면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야. 그럼 5에서의 함수값이 몇이야? 라고 F5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구해? 길이 몇이야? 6. 길이 몇이야? 3. 거기다가 최고차항 계수 곱한 54. 이렇게 구하자는 거지. 얘들아, 거리곱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지. 좀 계산을 빠르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야. 언제 쓰는 거야? 식을 모르지만 x축과의 교점은 알 때 사용하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그만이야. 맞죠? 근데 거리곱 언제 쓰는 거라고? 식은 모르겠는데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정확히 나온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나온 거지. 그러면 식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바로 함수값을 유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통 언제 가르치냐? 2차 함수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작성하도록 합니다. 쌤은 얘를 인수정리 형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궁금하면, 즉 꼭지점의 좌표가 궁금하면 이걸 무슨 화 해야 돼? 무슨 화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되잖아. 그럼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진 잘한다고.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진 잘하신다고. 근데 많이들 못하는 게 여기라고. 여기 꼭지점의 y좌표. 그치? 외워도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리 재고 거리 재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많이 널리 알려진 이름은 거리곱인데 저는 이걸 차이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리라고 하면 보통 양수를 인지한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이곱이라는 표현이 훨씬 어울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잘 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자리에 들어갈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이 두 근의 차가 나오지. 이거에 뭐? 절반을 잡는 거야. 됐지? 그럼 이게 뭐야? 얘 마이너스 알파 한 거지. 그러면 얘 마이너스 베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겠지. 맞니? 다시 이 길이가 몇이라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나오겠냐고. 봐봐. 길이, 거리 이런 얘기하면 막 양수라고 이야기가 되잖아 뭔가. 근데 얘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라는 거지. 거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 둘을 곱하는 행위잖아 지금. 그러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근 빼고 2로 나눈 다음 얘를 뭐해? 제곱한 다음 마이너스 하나를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뭐 곱해? 최고차항 계수만 한번 곱해달라는 거지.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공식처럼 하지 말고 이 흐름을 이해하세요. 자, 됐나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이 친구 꼭지점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갑니다. 자, 두근 나 얘 안 합니다. 얘만 가져갈게요. 어차피 최대값 똑같죠? 그럼 여기 2에 n분의 n 플러스 8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0 빼면 얘죠. 이게 두근의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2에 n분의 n 플러스 8제곱을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 다음 널 뭐 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때리고 최고차항계수 한번 곱하면 이게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2에 n분의 n 플러스 8 마이너스 1제곱 됐니? 안 해. 안쪽에 이거예요. 이해됐어? 건우 이해했어? 그럼 이거 1이지. 이거 보여? 이렇게 없애도 돼? 그럼 너의 제곱에 플러스 1인 거지. 따라서 2의 n분의 16제곱인 거죠. 이렇게. 얘가 꼭지점의 y좌표, 즉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죠? 얘가 뭐래요? 자연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봐야 돼? n분의 16이 로그 2의 k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차피 무슨 수야? 유리수잖아. 무리수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를 뭐라고 봐? 그냥 n분의 16을 자연수 아니야. 음이 아닌 정수로 보는 거야. 왜? 0이 나와도 괜찮잖아. 2의 0제곱도 1인 자연수란 말이야. 물론 지금 0이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얘가 0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16의 약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어떤 약수? 짝수인 약수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 2, 4, 8, 16이 나오게 되는 거야. 1은 제외해야겠죠. 됐나요? 자, 조건 가에서 변형이 뭔가 빡세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부분을 해석만 잘하면 풀이 과정은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기출에서는 아마 얘가 16이 아니라 뭐지? 12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12. 그래서 짝수인 n 뽑아야 돼서 막 1 없어지고 3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16이라 꽤 이쁘게 나오죠. 거의 다 짝수라서. 여러분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곱 시간 내서 알려주는 이유?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선택적으로 뽑아먹지 마시고 다 학습하세요.